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는 그 명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사량, 그래. 비사량. 한문으로. 사량이 뭐냐면은 우리 이게 계산하잖아요. 계속 주판을 튕기죠? 매사에. 안 그러면 또 이상하죠. 근데 이제 명상할 때만이라도 비사량, 사량하지 않는 것이다. 무사량은 아니에요. 비사량이에요. 왜냐면 사량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량 하잖아요. 근데 이걸 사량, 그러니까 계산이냐, 계교한다는 말도 써요. 계산한다. 그리고 또 분별한다. 이거다, 저거다. 뭐,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뭐 있죠. 남자, 여자. 젊음, 늙음. 이게 상대적인 게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되게 자기한테 좋은 거, 나쁜 거 찾잖아요. 좋은 건 취하고 싶고, 나쁜 건 버리고 싶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거 다 우리 머릿속에서 그냥 하나의 머릿속에서 게임을 벌리는 거다. 뭐 그런 얘기 했어요. 궁금하시면 지난주 거 들어보세요. 이번 주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이게 또 기본적으로 인내심이 필요해요.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처음에 잘 안 되거든요, 이 명상이. 다리 아프셨잖아요, 그쵸? 이거 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와서 이게 우두커니 앉아있냐고요. 여기 평일 낮에 뭐 한다고 여기 와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앉아 계실까? 근데 여러분들 뭔가 목적이 있으실 텐데, 저 옛날에 막 이렇게 수행하러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 얘기 했어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래 버텨야 돼요, 엉덩이가. 짓모르게. 그래서 자꾸 이 명상도, 나는 명상만 하면 좋아라, 뭐 명상만 하면 딴 생각해.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단 5분만이라도 일단 앉으라고요.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이제 이런 공부를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도 하는데, 이거 제가 늘 얘기하는데, 마음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해설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이란 게 있어서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대상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제 얘기 듣고 있고, 저를 보고 있고, 하고 있죠? 이거 마음이 지금 대상과 접촉하잖아요. 마음이란 건 본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공부한다는 건 성립이 안 돼요. 없는 마음을 어떻게 공부합니까? 근데 주관이 대상을 바라보고 하는 건 우리가 늘 일상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표현이 뭐 얄궂지만 마음이 공부한다. 근데 어쨌든 이 마음 공부하려면요. 지속 가능해야 돼.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특히 참선할 때도요. 3시간, 4시간 앉아있는 것보다 5분씩 일주일에 하는 게 나아요. 하루에 3, 4시, 오늘 하루 내가 한 빡시게 해야지. 나 오늘 하루는 한 3시간 명상해야지. 그리고 일주일 안 하는 것보다 5분씩 매일 하는 게 더 낫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낙순물이 바위를 뚫잖아요. 낙순물만큼 한 번에 물을 쏟아부은다고 해서 뚫리지 않아요? 똑똑똑똑 떨어지면, 저 어렸을 때 어디를 갔는데 그 대돌이 있더라고요, 대돌. 신발 벗는 대돌이 있잖아요. 근데 대돌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저기 왜 홈이 파져 있나 했더니 낙순물이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 낙수를 맞고 그 대돌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쵸? 근데 그게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거예요. 낙순물 그 떨어지는 그 자리에. 그거 엄청난 거죠. 근데 그만큼 물을 한 번에 쏟아부은다고 그렇게 홈이 파질까요? 아니거든요. 몇십 년의 세월을 똑똑똑. 그래서 이 명상도에 사실은요, 지속적으로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짧지만. 그래서 오래오래 계속하면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원불교에. 오래오래 계속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오늘은 하루 날 잡아서 진짜 한 6시간 해야지? 이건 별로 효과 없어요. 실제로. 지속적으로 쭉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학생 때요. 이렇게 참선하러 많이 다녔거든요. 뭐 산으로 들로. 그때는 좀 그랬어요. 지금처럼 명상을 이렇게 어디 뭐 명상센터나 이런 게 있어서 막 에어컨도 틀어주고 막 또 겨울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난방대주 이런 거 없었고요. 그냥 막 산으로 들로 막 다녔는데 그때 방학 때마다 저는 이제 짐을 싸가지고 뭐
어디 산속에 있는 민박집도 가고, 뭐 이런 데 가서 막 했어요. 또 명상센터도 다니면서 참선을 하는데, 어느 날은 다리가 너무 아픈 거야, 앉아있으니까. 다리가 너무 아파. 진짜 얼마나 아프냐면, 앉아있는데 저는 또 되게 미련한 스타일이라서, 의외로 되게 미련해서 참았어요. 참고 또 참았어요. 나중에 다리가, 이 어금니가 덜덜덜 떨릴 정도로 다리가 아팠어요. 그래도 안 풀고 참았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러다가 불구가 되면 어떡하지? 다리를 못 쓰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그냥 걱정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 공포심이 올라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마장이라고 해요. 마장. 마귀 장난. 진짜 마귀가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그런 제한이 올라오니까. 근데 이게 되게 공부하다가 보면요. 뭐 사람마다 다른데 하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심리적인 경계가 올라오는데 대표적인 게 공포죠. 되게 웃긴 얘기인데 깨달으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도 생겨요. 이러다가 깨달으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도 생겨요. 진짜로. 근데 이게 그냥 지금 말하면 조금 우스운데 그 상황이 되면 진짜 공포스러워요. 왜냐면 깨달으면 뭐 어떻게 돼요. 에고가 죽잖아요. 에고가 죽잖아요.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건 에고가 죽는 체험이거든요. 그럼 뭐 안 되잖아요. 죽으면. 에고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놈인데 심지어 이게 불교에선 다음 생까지도 몇 생을 간다고까지 할 정도인데 깨달아버리면 어떡해. 내가 죽는 건데. 나라고 불리는 어떤 놈이 죽는 건데. 공포죠. 근데 아무튼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공포감이 올라올 정도로 아팠어요. 제가 좀 미련했죠. 그래서 에고의 입장에서, 이제 아상의 입장에서는 깨달은 만큼 충격적인 사건은 없어요. 이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죽는 거니까. 무조건, 전쟁은 어떻게 잘 피하면 안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무조건 죽는 거거든, 깨달으면.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우리의 내면은요, 깨달음을 원치 않아요. 우리 무의식은요. 잘 피하는 걸 원하는 거죠. 적당하게 잘 감춰서 회피하는 걸 원해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왜냐면 우리 뇌가 요즘 그 뇌과학 많이 발달하는데, 우리의 뇌나 우리의 심리는요, 안정적인 거 좋아하지, 새로운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나이 먹을수록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정서가. 이뭐 정치 얘기가 아니라, 우린 나이를 먹을수록 안정적으로 가는 걸 원하지, 새로운 변화, 급격한 변화 싫어합니다. 그럼 이 깨달음이라는 건 급격한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싫지. 깨달음이라는 건 그냥 보통의 변화가 아니거든요. 부처님이 이제 그 기록, 불경에 보면요.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을 하셨는데, 6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해요. 왜 그런 거 보신 분 있죠? 부처님이 뼈만 앙상하게 참선한 그런 불상 같은 게 있어요. 이게 6년 고행을 하니까 굶어. 그래서 진짜 백가죽이 뒤에 붙을 정도라고, 그런 고행상 보면. 여기 볼이 쑥 들어가고 눈이 쑥 꺼진 그런 부처님 고행상이 있거든요. 뭐 하루에 쌀을 한 톨 드셨다는, 뭐 한 달에 한 톨 드셨나, 하루에 한 톨 드셨나, 거의 빈사 직전까지 갈 정도로 혹독한 고행을 했는데, 그래서 부처님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고생한 사람이 없을 거란 뭐 그런 말도 하셨대요. 어쨌든. 근데 불경에 보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이제 천상세계 마왕의 궁전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 지진이 일어났다래요. 막 흔들리고 마귀들이 막 다 비명을 지르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제 심리적인 전 비유라고 보는데 실제로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명상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는요, 기존의 사고 체계가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막 열심히 하다가 딱 때려치는 경우가, 와,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근데 이렇게 안 되면요, 그 맛을 못 봐요. 한번 자기의, 좀 점잖은 표현으로는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죠. 그게 사고 체계.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완전 뒤집어지는 거야, 진짜 속이. 이 속이 한번 확 뒤집어져요. 그래서 제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저희 스승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다리가 너무 아파.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스승님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교무님한테. 다리가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다리를 저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딱 웃으면서 전화하기 너머에. 역대 부처님부터 대종사님까지 좌선하다가 다리 불구된 사람이 없다. 네가 1번이네. 네가 그렇게 되면 1번이니까
걱정 마라. 얼마나 영광이냐. 수도인이 수도하다가 다리가 불구가 된 건 영광이지. 근데 농담으로 한 소리죠. 그게 진짜 그랬겠어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리가 거짓말처럼 싹 안 아팠어요. 거짓말처럼. 진짜요. 그 전화를, 그때는 이제 핸드폰도 다 안 터지고 막 이런 데라서 전화를 걸러 막 다리를 절면서 갔거든요. 다리를 끌고 한쪽 다리를. 근데 전화를 딱 끊는 순간 다리가 그냥 멀쩡하게 걸어갔어요. 이게 사실은 그 정도 명상한다 해서 다리가 불구되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어. 어때요? 우리 에고가 버티고 반항하는 거예요. 계속.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 명상하다 보면 극기가 필요해. 극기. 기본적인. 자기 인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인내에서 해탈이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인내할수록 해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명상하다 보면 인내심이 생겨요. 20분 여러분 20분 명상했거든요. 지금 앞에 인트로까지 하면 30분 좀 안 돼요. 여러분 30분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별 생각 다 나죠. 30분 안 된 것 같아요. 선생님 된 것 같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뭐 1, 2분도 안 된 것 같다는 분도 계시고 뭐 아니면 막 몇 시간 지난 것 같아요 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20분이라도 몸을 한 자세로 고여놓은 거는 흔치 않죠. 우리 주무시면서도 반대체 누워서 주무세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잖아요. 그렇죠? 자면서도 심지어 꿈도 꾸잖아요. 마음속으로는. 20분 몸을 굳혀놓는 건 대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인간만 가능할걸요? 동물들 못 참을걸요? 저는 고양이 키우는데 고양이 이뻐서 이렇게 끌안고 있으면요. 얘는 10초도 못 버텨. 막 몸부림치면서 도망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 중요합니다. 서둘러서는 못해요. 이거 단박에 뭐 하려고 해서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일주일만 뭘 하면은 뭐가 된다 이런 거 있거든요. 안 돼요. 저 안 해봤겠습니까? 안 됩니다. 뭐 되더라도 그 순간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바늘 허리에 실 못 쓰죠? 실 못 묶어 쓰죠? 바늘귀에 딱 넣어서 빼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상은 사실 바늘귀에 실 꼽는 거랑 똑같은 과정이에요. 계속 주시하면요, 어느 순간 실을 탁, 저도 사실 노안이 와가지고, 옛날에는 진짜 실을 던져서라도 바늘에다 꽂았는 농담으로. 근데 이제는 한참 들어봐서 이 바늘귀에다 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바늘귀에 실 넣는 거랑 똑같아요. 계속 주시하고 인내를 갖고 계속 몰두하면요, 이게 딱 실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 되게 성질이 급한 사람이고요. 말도 되게 빠르죠. 그쵸? 근데 저 아이러니하게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본 적은. 부모님도 다 충청도 분인데, 성질을 되게 급해요. 충청도 사람 느리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쨌든 저같이 정말 성질 급한 사람이요. 얼마나 하루아침에 딱 되면 좋겠는 거예요. 명상도. 안 됩니다. 오히려 언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냐면요. 참고 인내할 때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업그레이드가. 엄청난 압력이 가해졌을 때, 이 일정한 압력이 가해지고 나면 이게 터지죠. 빵! 하고. 압력밥솥 같은 거 보세요. 그렇죠? 요즘에도 압력밥솥 쓰죠? 네. 저 보면 쿠쿠도 압력이 일정 부분 나오면 이게 뿜어져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한번 그 압력으로 인해서 강한 추진력이 나올 때 우리가 성장해요. 학교 다니실 때 막 밤새 시험 공부하고 그러셨잖아요. 그 과정이 있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거죠. 이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부분의 압력이 필요해요. 이게 압력을 버티는 힘이 바로 인내. 나는 그냥 못하겠어.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요 고비만 꽉 꿀떡하고 삼키면요, 여기 성장합니다. 특히 이 공부가 그래요. 그래서요, 나무 심고 저거 언제 커가지고 아름드리 소나무가 될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물을 주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그 소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공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세요, 자꾸.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니까요.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정 될 때, 너무너무 놀다 정말 한가해서 할 일 없을 때 한 번씩 하십시오.